자, 다음 파트 가볼게요.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화학자들이 단순히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만으로는 뭔가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한 산화환원 반응 혹은 어떤 화학 반응도 발견했던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설명하지 하다가 알고 보니까 근본적으로 원래 모든 화학 반응은 전자의 이동이 화학 반응의 원래 원인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자의 이동으로 기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보편화된,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은 산화환원도 마찬가지로 화학 반응이자 혹은 전자 이동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런 거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모든 화학 반응이 있으면은 모든 화학 반응은 다 산화환원 반응은 아니긴 해. 그러니까 일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은 산화환원 반응이긴 해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산화환원. 아닌 것도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산화환원 반응에서도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모든 화학 반응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중에서 상당수는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 화학 반응이라고 치면은 그 중에 상당수가 산화환원 반응이고 산화환원 아닌 것도 있어. 나중에 그것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이 산화환원 반응의 모든 산화환원 반응은 다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일부는 산소의 이동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 관계인 거야. 다시 모든 화학 반응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다. 근데 모든 산화환원 반응은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아니다?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일부 국소적으로는, 그러니까 국부적으로는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배운 거야 지금? 여기 배운 거예요. 됐어? 이제 뭐 할 거냐? 지금 보면은 산화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전자 이동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부분도 있죠 여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부분인 거예요. 노란색 부분. 이 부분은 산소가 관여하고 있지 않은 산화환원 반응 혹은 전자의 이동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니? 즉 우리 앞에 한 시간 동안 뭐 한 거야? 요거 한 거고 이제 뭐 할 거야? 이해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좀 시대가 흘러서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게 단순히 산소의 이동 말고도 전자의 이동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것도 있구나라고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예시가 이런 게 있어. 일단 두 번째 볼게. 두 번째,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인 것이고, 동일하게 얘도 산화와 환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른 거는 전자의 이동에서의 산화의 의미는 전자를 잃었다, 이게 산화고,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게 환원인 거야. 반대지.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산소의 이동으로도 동일하게도 걔로 다시 전자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다시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이 산화, 전자를 얻는 반응이 환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시가 이런 게 있겠지? 자, 아연 2+가 되고 전자 두 개를 내놓은 거야. 다시 볼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연이 사라지고 대신 아연 이온과 두 개의 전자가 튀어나왔다라고 해석하셔도 돼. 이 화학 반응식은. 그리고 얘는 중성인 원자인 것이고 얘는 양이온이겠지. 양이온.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뭐가 변화한 거니? 얘가 변한 거겠지. 아연이. 그치? 아연은 처음에 뭐였어? 전기적 중성이었지? 중성이었다가 뭐야? 지금 2+가 된 거지? 왜 그래? 전자가 나갔으니까. 전자를 잃어버린 거겠지. 그래서 중성에서 양이온 된 거니까 전자를 잃어버렸다. 산화. 반면에
여기 요 CU2 플러스 양 이온이었던 CU2 플러스가 CU 원자가 된 거야. 중성 상태 원자가 된 거야. 이 케이스는 양 이온에서부터 전자를 얻고 중성된 거니까 전자를 얻은 거겠지. 얘는 환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몇 가지 더 내가 예시 들어볼게 예시를. 그럼 만약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AG가 만약에 AG 플러스 더하기 일렉트론 되었다. 혹은 AG 플러스가 A 전자를 먹어서 AG 되었습니다도 가능하겠고, 혹은 아니면은 FE3 플러스가 전자 한 놈 먹어서 FE2 플러스가 되었다도 쓸 수 있겠고, 아니면은 뭐 GNE 그러니까 아연이 이미 했구나. 아니면 CU2 플러스가 전자 한 놈 먹고 CU 플러스가 되었다라는 것도 뭐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엄청 많아서 뭐 내가 다 쓸 수는 없는데 이런 것도 써볼까. 자, AL 알루미늄이 전자를 잃고 AL 3 플러스가 되었다. 전자 3개 내놓고 이런 것도 쓸 수 있겠고, 아니면 MG가 MG2 플러스 되면서 전자 2개를 내놨다. 해볼게요. 산화원원 판단해볼게. 자, 얘는 산화야 환원이야? AG가 AG 플러스 되었다. 산화지. 왜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중성 0이었다가 플러스가 된 거니까 전자를 잃어버린 거겠지. 그렇지? 전자 마이너스를 잃어야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산화. 그 다음에 AG 플러스가 AG가 되었다는 뭐라고 판단하면 될까? 얘는 플러스가 0 된 거야. 왜? 마이너스를 전자를 받았으니까 환원. 그 다음에 이런 것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 FE3 플러스가 3 플러스짜리가 2 플러스가 된 거야. 그러면은 자 3이 2 됐다는 거는 전자를 얻은 거야 잃은 거야? 이거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얻어야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1 더해져서 플러스 2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전자를 얻은 거겠지. 그래서 환원. 2 플러스가 1 된 거예요. 그러니까 2가 1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지. 전하량 보면 돼. 2가 1 된 거야.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 그 다음에 0이 여기 0이 3 된 거야. 왜?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 그 다음에 0이 2 된 거예요. 왜? 전자를 잃었으니까요. 산화. 한눈에 보이니 이제? 그냥 전하량 숫자, 전하량 값이 전하량이 증가하면 산화고요. 전하량이 감소하면 환원이라고. 그러니까 이온의 전하량 그 값이 증가했다 이 말의 의미가 전자를 잃어버린 거니까 산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온들의 전하량이 감소했다 이 말의 의미는 전자를 얻은 거니까 환원이라 판단하시면 되겠지. 다시 한번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자, 니켈이 3 플러스짜리가 Ni 2 플러스가 되었다. 산화일까 환원일까라고 물어본 거야. 전자를 수용해야 2가 되지 않을까? 3에서 2가 되지 않을까요? 환원이겠지. 그러면 반대 과정은 역반응은 그냥 산화겠지 당연히. 이게 빨리빨리 보이면 된다고요.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전자 이동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전하량, 이온들의 전하량을 보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이거는 그냥 냅둘게. 뭐 나중에 뭐 필기하시면 좋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눈에 잘 안 보일 때가 있어. 뭐냐면 이런 게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교재에 써있긴 하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얘들 이런 반응식이 있대. 산화환원 반응 판단하세요라는 문제인 거야. 누가 산화, 누가 환원일까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볼게. 일단 요 NA랑 묶어. 그 다음에 요거 CL끼리 묶어. 묶은 다음에 판단하는 거야. 자, 여기 NA 전하량 얼마일까? 전하량이 원자니까 0이야. 0. 그러니까 0이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0. 얘는 얼마야? 얘도 0이겠지. 0, 0이에요. 전하량은. 혹시 이 부분이 불편한가? 안 불편한가? 0이겠거니라고 생각이 들면은 오케이고, 왜 0이지? 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나한테 물어보면 돼. 그 다음에 요 NaCl에서는 이게 혹시 이거 뭔지 기억나니? 이거 이온결합 물질일 텐데, 이온결합 물질은 이온들의 결합인 거야. 양이온과 음이온과의 결합이기 때문에 얘들은 여전히 결합 후에도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렇게 외웠잖아 우리가. 그래서 다시 볼게. 0에서 플러스가 됐지. 이런 거예요. 산화 하면 되고, 나머지 뭐 환원이겠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문제가 주어질 때에는, 이온 결합 형태의 문제일 때는 이온들의 전하량을 쓰시면 돼요라는 거예요. 또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겠지. 예를 들면은, 자, CA가 Cl2와 만나서 CaCl2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두 개의 AG가 Cl2와 만나서 두 개의 AgCl이 되었다. 이것도 한번 판단해 볼게. 자, 일단 CA는 뭐하고? CA는 CL끼리, CA는 여기 CA끼리 묶으시고, 그 다음에 CL은 CL끼리 묶으면 되겠지? 일단 이렇게 묶어놔. 그 다음에 네 마음속으로, 혹은 뭐 필기하실 상관없어요. 위에다가 이 녀석의 전하량이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뭘까요? 해볼게. 이게 뭐지? 0이야. 왜 0인가요? 그냥 혼자 있으니까 당연히 중성이겠지. 당연히 항상 중성인 거야. 얘들은. 얘도 중성인 거지. 0. 얘는요? 얘는 전체는 중성인데 개별적으로는 아니야. 그게 이온결합이거든. 그래서 얘는 E 플러스를 띄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였던 거야. 이거 보니까. 그래서 0에서 E 플러스 산화, 0에서 마이너스 1 환원인 거예요. 그래서 알겠지? 이게 눈에 보인다고. 나중에 하다 보면은 알아서. 얘도 볼게. 0, 0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얘는 뭐야? 산화 환원이겠지 뭐. 해볼게 다시. 0, 0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야. 이온식은 이미 암기했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AG는 항상 플러스고 CL은 마이너스니까 쓸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0에서 플러스 1 산화, 0에서 마이너스 1 환원. 아까 했었지 우리가? 숫자가 감사하면 환원이고 증가하면 산화다 라고 했었잖아. 이해됐니? 서연아? 일단 이게 0인 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은, 그냥 혼자 있으면 0이야. 혹은 지들끼리 있으면 0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봐봐. 얘 어떤 특징이냐면은, 얘는 지 혼자 있어. 그럼 0이고, 얘는 뭐야? 똑같은 놈이 두 개 있는 거야. 그래도 0인 거야. 알겠지? 얘도 이런 것도 있어. O2는 뭘까요? O2는 뭐라고 써야 돼 얘도? 얘도 0이지 뭐 당연히. 그러면 O3도 뭘까요? 얘도 0이에요 0. 당연히. 그러니까 지들끼리 있으면 0인 거야. 근데 이렇게 이온결합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그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이렇게. 나중에 이런 뭐랄까 표기법은 산화수법이라 그래서 그 화학 반응의 세계에서 좀 자세히 배우긴 하는데, 아마 통합학에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해줄 건데, 일단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라도 판단해 보려고 해.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교재 55페이지를 쓱 볼게. 보면은 총 그 4가지 유형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 질산운송액과 구리의 반응, 황산구리송액과 아연의 반응, 염화구리송액과 알루미늄의 반응, 묽은 염산과 아연의 반응,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오늘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여기서 하나만 좀 해볼게. 하나만.
자, 지금부터 이제 산화원원이 왜 어려운지를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부분이 이 부분부터 시작하는 건데, 일단 실험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 얘는 어떤 실험이냐면, 이거는 교재 55페이지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교재 55페이지에 들어있는 문제 유형 4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4가지를 다 할 거야. 다 해야 돼. 어떤 유형이냐면은 이런 유형이야. 자, 여기 비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금속으로 된 구리선이 있어. 구리선. 이게 구리선이래. 그 다음에 얘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은 질산은 숭액에 담겨 있대. 다시 어떤 상황이냐면은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와의 반응을 지금 보고자 하는 거야. 질산은과 구리와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뭐 하고자 한다? 산화원원 반응을 판단해보자 하는 거야. 지금 산화원원 반응을 판단해보겠다라는 문제고, 일단은 화학 반응식 써볼게. 화학 반응식을 질산은이니까 우리가 질산은 NO3 마이너스고, 질산 우리가 어떻게 써? 얘는 이제 이온식이 NO3 마이너스고, 은은 Ag 플러스거든. 그래서 질산은을 쓸 때는 그냥 자 AgNO3 쓰시면 돼요. 이게 질산은 표현법이야. 질산은 표현법. 약간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쓰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일단 받아들여보자. 이게 이거예요. 질산은이 여기 있는 거고, 수용액이라는 표현법은 원래는 정확히는 가로치고 영어로 이제 aqueous라고 이렇게 약자를 붙이기도 해. AQ. 다시 질산은 수용액.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수용액이라는 말이 붙으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수용액의 의미가 뭐냐면은, 수용액의 의미는 물에 녹아서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를 뜻해. 이게 중요해. 다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의 의미가 뭐냐? 이거의 의미가 물에 녹아서 이온화 된 상태를 뜻해. 가능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쓰면은 얘가 둘이 결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 물에 녹아서 Ag 플러스 NO3 마이너스로 분해가 되는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표현했을 뿐인 거지.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상에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AgNO3 수용액이니까 Ag 플러스 이온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고, 그와 동시에 NO3 마이너스 이온들도 같은 개수비로 존재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같은 개수비로. 왜냐면 Ag 하나, NO3 하나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상태인 거야. 얘들이 물에 녹아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구리선이니까 얘는 구리 원자겠지. 구리 원자 상태인 구리선이랑 서로 만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지금 이 상황은. 오케이? 이게 지금 이렇게 두 명이 만나서 화학 반응 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됐니? 다시 여기서 질산은 수용액 뭐라 쓰면 돼? AgNO3. 구리 뭐라 쓰면 돼? Cu 쓰면 돼요. 반응해본다는 거지. 반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쓸게. 이거 좀 보기 어려우니까 얘를 조금 더 내가 잘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Ag 플러스 분해해서 써볼게. 더하기 NO3 마이너스 더하기 그냥 CU가 만난 거예요. 된 여기까지? 했어, 이렇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산화원원 반응 문항 안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산화원원 반응에서 음이온은
기본적으로 반응에 참여하질 않아요. 그게 이놈이겠지? 그래서 애초에 NO3-는 굳이 안 써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우리가 쓸 때는 얘를 쓰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들만 쓰는 거야. 그게 누구니? Ag 플러스하고 Cu겠지. 사실 두 놈과의 관계인 거야. 얘는 관여하지 않아. 이걸 쓰는 게 여기서 이제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 다시 은이온과 구리 원자가 만났을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까에 대한 이제 문제인 거예요. 실험해보니까 이렇다. 실험해보니까 은이온이 은원자, 광택이 나는 은원자가 되었고 구리 원자가 Cu2 플러스인 구리 이온 되었대. 이게 결과야. 실험 결과. 됐니 여기까지? 왜요라고 물어보면은 뭐 다양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실험 결과가 그렇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나중에 배워. 지금은 설명할 수 없고. 자 해볼게. 그럼 얘도 똑같이 매칭해볼게. Ag 플러스가 뭐가 된 거야? Ag가 된 거지? 그럼 플러스 1에서 0 된 거니까 산화. 그 다음에 Cu가 Cu2 플러스가 된 거지? 그치? 그치? 0에서 2 플러스니까 미안 이거 환원인데 환원 이거 산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도 좀 표현이 가능하냐면은 우리가 이 식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 식은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우리는 표현해줘요. 알짜 이온 반응식. 일단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이온의 반응식이고 알짜는 뭐냐?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고 있는 이온들만 쓴 반응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NO3-는 반응에 참여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안 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 얘는 참여 안 하니까 쓰지 않았다. 알겠지? 써놓고 보니까 뭔가 이상한 부분이 하나 더 있어.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Ag 보시면은 Ag 플러스가 원래 전자 하나를 받아야 Ag가 된다. 이거 이해되니? 당연히 플러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만나야 0 될 거 아니야. 이거 이해되지? 그 다음에 Cu 같은 경우에는 Cu가 Cu2 플러스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전자 두 개가 필요해. 이렇게. 그래야 얘가 될 거 아니야. 미안 잘못 썼어. 이래 되겠지? Cu는 전자 두 개 내놓고 2 플러스 되겠지. 이렇게. 그치? 뭐가 안 맞니? Ag는 전자 하나 받았는데 Cu는 전자 두 개 내놓은 거야. 뭔가 안 맞지? 개수가? 그래서 맞춰줘야 돼. 어떻게 맞춰주면 되냐? 전자를 기준선마다 맞추면 돼요. 봐봐. Cu는 Cu 원자 한 개당 전자 두 개를 내놨으니까 Ag도 전자 두 개를 받은 것으로 쳐야 돼. 근데 Ag 한 개당 하나 받으니까 두 개가 되고 싶다? 이게 써야 되겠지. 이해되니? 다시 얘를 바꿔줘야 돼. 알짜 이온 방식을. Cu가 두 개 내놨으니 Ag도 두 명이 받은 거야. 이렇게 써야 맞는 거야. 이게 올바른 알짜 이온 반응식인데 이걸 매번 이렇게 하나씩 뜯어가면서 풀기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좀 빨리 해볼게. 빨리 해볼게요. 하다 보면은 쉽거든? 자, 이렇게 해볼게. 자, 만약 이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 Mg가 아연 이온과 만났대. 그랬더니 Mg는 전자를 두 개 잃고 아연은 전자 두 개 받아서 아연 되었다라는 화학 반응식이 있어. 이런 게 있다고 칠게.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개수를 한번 네가 판단해봐라는 문제인 거야. 1로 써야 돼도 될까? 아니면 2라고 써야 될까? 라는 문제인 건데 어떻게 판단하면 좋냐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화학 반응식은 원자의 종류와 수도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하량도 맞춰줘야 돼. 전하량. 그러니까 다시 볼게. 얘를 하려면은 원자의 종류와 수를 일치 시켜야 되기도 하는데 원래 화학 반응식은 플러스 그와 동시에 총 전하량도 일치시켜줘야 되는 거거든. 됐니 여기까지? 우리는 그동안 얘네 했어. 얘는 지금 처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처음이야. 가볼게. 자, 서연아. 반응물에 대해서 mg 몇 개야? mg는? 한 개. g는 몇 개야? 아니 얘는 아니. 얘는 2 플러스 한 개지. 여기 봐야 돼. 한 개야. mg 뭐야? 한 개. g는 몇 개야? 한 개지. 일치 안에 한 거야. 패스야. 얘는 패스야. 두 번째. 전하량 패스 해볼게. 전하량은 뭐냐? 하나씩 전하량을 다 더하시면 돼. 이건 얼마야? 0. 얼마야? 플러스 2. 얼마야? 플러스 1. 얼마야? 0이지? 그냥 위에 있는 거 쓰면 돼. 없으면 뭐야? 없는 거야 그냥.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야. 그대로 쓰면 돼. 더 얼마야? 더하면 플러스 2, 플러스 2지. 일치해 안 일치해? 일치하는 거야. 그럼 뭐야? 얘도 일치한다고 쓰시면 돼. 그러면 화학 방식 잘 쓴 거야 안 쓴 거야? 잘 쓴 거야. 두 개 다 만족해주면. 그러면 얘는 뭐야? 패스야. 이러면 패스. 다시 이 논리에 의해서 다시 한번 얘 다시 써볼게. 이거 나 모르는데 하고 다시 해볼게. 자 볼게. 보시면 개수는 안 중요해. 처음에 개수는 그냥 어차피 하나여서 뭐 그냥 얘는 나중에 맞추면 되고. 두 번째 볼게. 전하량이 좀 달라. 플러스 1이지. 얘 때문에 플러스 1, 0 0 플러스 2지. 안 맞아. 그럼 어떻게 줘야 돼? 플러스 1을 2배 주면 될 거 아니야. 최소 공배수 맞추면 돼. 최소 공배수. 그래서 플러스 1 얘가 플러스 2니까 총 전하량이 얘를 뭐라 해주면 돼? 곱하기 2에서 2 넣어주라고. 그러면 뭐가 맞춰져? 전하량은 오케이야. 이제 전하량은 오케이. 근데 이제 뭐가 안 돼? 개수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AG가 2개인데 AG가 하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다가 그냥 똑같이 있으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럼 뭐야? AG 2개, CU 2개, 하나 끝. 이렇게 했던 거야 사실은. 이거 하다 보면은 이게 눈에 보이거든. 이제 또 해볼게. 계속 해볼게. 자, 몇 개 더 해볼게. 이런 것도 있고 쓰고 써봐. 직접 계속 써봐. 이거 진짜 중요해. 다음 해볼게. 또 해볼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렇게 하자. 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 했어.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말은 이게 1, 2, 2, 3, 1, 3.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1, 1, 1, 2, 그 다음에 2, 2, 1, 3, 2, 3. 어떻게 나와? 시험에 나오면 다 넣은 거야. 그래서 얘는 이게 그 서로 매칭이 1대 2, 얘는 2대 2, 얘는 1대 3. 또 넣었어. 이거는 1대 2, 얘는 2대 3. 다 해볼게 이제.
얘는 했고, 얘 봐볼게요. 논리의 순서는 전하랑 맞추자야. 전하랑 맞추자. 1, 3이지. 총합은. 그럼 뭐야? 최소 공배수 3이지. 여기다가 3 넣어. 전하랑 맞췄어. 이제 뭐 안 돼? 개수가 안 맞아. age가 3개인데 age가 하나니까 안 맞지. 뭐 하면 돼? 여기다가 3 넣으면 돼. 그러면 세봐. AL이 몇 개? AL 하나. age 몇 개야? 3 전화량 얼마야? 전화량 3 1은 3. 얘는 1 3 3이지. 맞지? 다시 볼게. 유대 해볼게. 우선순위는 전화량부터. 전화량 1대 2지. 전화량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다가 2 곱해주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냥 한 놈 네가 바꿔주면 나머지 바꿔주라고. 그냥 이제부터. 얘도 해볼게. 이거 너 해봐. 얼마야? 개수 뭐라고 써야 돼 이거? 개수. 지금 안 맞아. 2대 3이에요. 전화량 합이 2대 3이에요 지금. 전화량을 항상 맞춰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여기다가 뭐 어떤 개수를 집어넣어야 이게 문제가 없을까 이제? 자, 몇 대 몇이야? 아니 지금 봐봐. 2, 3 보이니까 최소 공배수 6이지? 3, 2는 6, 3, 2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되지. 이렇게 하면은 뭐야? 개수 해볼게. AL 2개 맞지? CU 2개 맞지? 그 다음에 전화량 3, 2, 6, 3 2, 6 맞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걸 해서 도대체 뭐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걸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다시 볼게. 그래서 다시 이 문제는 다시 뭐였냐면 이 문제는 이런 화학 반응식이었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 이거에 대해서는 자 구리가 산화, 은이온이 환원. 이 말 이해됐어? 다시 얘 누구야? 이름이 이거 이름 뭐야 이거? 구리야? 구리 이온 아니야? 구리야 이거 구리. 그럼 구리 원자. 구리가 산화된 것이고 얘 이름 뭐야? 은이온이야 이거 은이온. 은이온이 환원된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이 말을 구리 이온이 산화, 은이 환원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건 무뚝 틀린 말이고요. 여하튼 이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이제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시험 문제에서 첫 번째 해볼게. 1번 누가 산화 누가 환원은 이미 했으니까 넘어가고 산화제 환원제도 넘어갈게. 그 다음에 전자 이동 방향 해볼게. 자, 전자의 이동 방향은 어디서 어딜까에 대한 문제야. 어디서부터 어디로 갈까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수용액의 색 변화는 어떻게 될까 라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요 금속 고리인가? 금속 고리에 대한 질량 변화. 금속 고리의 질량 변화 문제. 네 번째. 자, 이게 제일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서 고난도 부분이고 이거를 오늘 꼭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거든. 내가 최대한 자세히 할 테니까 진짜 중요해 이 부분이. 이거 뭐 안 된다 이거 문제 못 풀어 그러면. 네 번째는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은 반응 전후 양이온 수의 변화. 그러니까 증가할 거니 감소할 거니 일정할 거니에 대한 질문. 다섯 번째 질문은 음이온 수의 변화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여섯 번째는 전체 이온수의 변화.
전체 이온수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 하나하나 좀 체크해볼게요. 이거 다 5개 해볼게. 6개구나. 6개 해볼게요. 자, 일단 이게 화합 방식이야. 사은 이렇고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결과가 이렇다는 거고.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환원된 물질은 은이온이고 산화된 물질은 구리이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이런 게 있어야 이온자 붙이면 되는 거야. 없으면 붙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산화제는 아까 얘기했지. 산화제의 정의는 그냥 환원된 물질이니까 Ag 플러스인 것이고, 그 다음에 산화제는 혹은 환원제는 거꾸로 산화된 물질인 거니까 Cu겠지. 그리고 전자이동 방향은 지금 보시면은 얘가 환원, 얘가 산화니까 얘는 어떤 놈이야? 잃어버린 놈. 얘는 어떤 놈이야? 받놈인 거야. 잃은 놈, 받은 놈. 잃은 놈, 받은 놈. 그럼 전자 어디로 가겠니? 잃은 놈에서부터 받은 놈이겠지, 당연히. 이렇게 가겠지. 그치? 이해했어? 진짜로? 오케이. 그래서 이동 방향은 쓰면 돼. CU에서부터 CU가 잃어버렸고 AG 플러스가 받았음 이거야. 거꾸로 CU는 산화가 되었고 AG 플러스는 환원되었음. 다시 뭐라고? 산화가 잃은 놈, 환원이 얻은 놈이야. 당연히 잃은 놈에서부터 얻은 놈으로 가겠지. 전자 이동 방향은. 이거 1번 문제 풀 수 있겠지? 넘어갈게. 두 번째, 반응이 일어나면서 수용액에서의 색 변화 문제야. 일단 우리가 이온의 색은 몇 개 없는데 색깔 가진 이온들이 얘가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암기할 대상이 하나 있어. 뭐냐면은 Cu2 플러스 구리 이온은 색깔이 푸른색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이 화합 방식 봐볼게요. 화합 방식 보시면은 자, 봐봐.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두 개의 Ag 양 이온이 사라지고 하나의 구리 원자가 사라지는 대신에 혹은 사라지면서 두 개의 은 원자가 튀어나오고 혹은 생성되고 하나의 구리 이온이 생성된 거야.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왼쪽 항 반응물 이게 무슨 의미였어? 사라진다의 의미고, 오른쪽 항 이게 뭐야? 이게 생성물이잖아. 얘는 뭐야? 새롭게 생성되는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윤서야, 너 이거 다시 읽어봐. 이거 뭐라 읽어? 다시? 그러니까 그거 말고 월소 얘를 어떻게 인지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두 개의 은 이온과 하나의 구리 원자가 사라지고 이렇게 해석하라고. 됐어? 서연아, 다 해볼래? 읽어봐. 이온, 은이 아니라 은 이온. 하나 개수. 하나의 구리 원자니까 원자지? 구리가 사라지면 얘 읽어봐 이제. 두 개의 은과 하나의 구리 이온이 생성된다. 오케이? 다시 볼게. 색깔 내는 게 누구라고? 얘라고. 다시 너 뭐랬어? 구리 이온이 사라진 거야? 생성된 거야 지금? 그치? 그럼 푸른색이 생성된 거야? 사라진 거야? 그럼 푸른 게 짙어지겠지? 그렇게 해석하라고. 색변화. 다시 뭐라고? 푸른 놈이 생성된다. 그럼 어떻게 돼? 푸르게 짙어지겠지. 이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많으면 짙어진다고 색깔은, 없으면 옅어진다야. 됐지?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옅어지는 거가 아닌가? 봐봐. 이거 봐. 두 개의 알루미늄 원자와 세 개의 푸른 놈이 사라지면 두 개의 알루미늄 이온과 세 개의 구리 원자가 나온다.
얘 색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색깔은 얘밖에 없거든 무조건. 사실 뭐라 읽었어? 세 개의 푸른 놈이 사라진다 했잖아. 사라진다 했으니까 푸른색에서부터 투명한 색으로 옅어진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푸른 놈을 가진 구리 원자가 바닷물에 있으면은 옅어지는 거고, 푸른 놈을 가진 구리 이온이 생성물에 있으면은 짙어지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항상 화학 반응식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이게 생성되냐 사라지냐가 결정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얘를 풀 수 있는 거야. 이해해볼게. 금속고리 볼게. 금속고리는 누구냐면 이놈이거든 이거. 구리. 그러면은 고리 입장에서 볼게. 이제는 고리 입장에서 보면은, 자 봐봐, 얘가 고리지. 여기서는 얘가 아니야. 얘가 고리겠지 당연히. 그러면 고리 입장에서 보면은 고리에 들어있는 하나의 구리가 나갔어. 사라진 거야. 됐어? 왜냐면 반응물이니까. 대신 누가 붙는 거냐면은 그 자리에 두 개의 은 원자가 붙은 거야. 됐니? 이게 미안해. 이게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온은 고리에 있지 않고 둥둥 떠다니고 있고, 대체로 이런 원자 상태인 애들은 고체로서 붙어 있어. 그리고 애초에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미안한데 내가 최대한 설명을 해볼게. 이게 다시 보면은 이런 상황인 거야. 하나의 여기 고리 안에 들어있는 구리 원자가 나간 대신에 당연히 그 자리에 두 개의 은 원자가 붙어버리는 거거든. 왜 붙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 하필 왜 붙을까? 라고 물어보면은, 봐봐, 이게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내가 구리 원자야. 구리 원자는 두 개의 전자를 약간 가지고 있거든. 이렇게 줄 수 있어. 구리 두 개의 뭐라 해야 하나, 전자를. 내가 당연히 난 가만히 있어. 항상 고체니까. 대신 막 이런 은 이온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와 충돌하면은 그 순간 내가 하나 주는 거야. 이렇게 딱 내가 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나와 충돌했을 때 내가 주기 때문에 바로 근접한 곳에서 얘가 뭐가 돼? 고체가 되면서 달라붙는 거야. 불만 이해됐니? 그러니까 다시, 이게 구리 원자면은 실제로는 이게 은 이온이라 하면은 두 개의 은 이온이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붙어서 하나씩 곧바로 떼가면서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야. 바로. 기본적으로 모든 이런 화학 반응은 전자가 이동하려면은 바로 근접해야 되는 거거든. 근접해 있으니까 상태가 이온에서부터 고체로 바뀌는 과정에서 붙는 거야. 이 고리 안에, 고리에 고체로서 붙는다고요. 이게 일종의 전기 도금이에요. 도금. 여하튼 다시 고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고리예요. 고리의 입장. 하나가 나간 대신에 두 개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따져봐야 되는 거냐면은, 질량 변화를 물어본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잘 봐, 이거 어려우니까. 고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CU가 잃은 대신에 거꾸로 두 개의 AG를 얻어버린 셈인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럼 얘가 플러스면은 질량이 증가한 거고, 0이면 질량이 일정한 거고, 음수면 질량이 감소한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마이너스의 의미는 사라졌다, 플러스의 의미는 생성되었다. 1과 2의 의미는 개수의 비인 거야. 서로 교환비. 하나가 사라진 대신에 두 개가 나왔음, 두 개가 들어왔음인 거거든. 왜냐면 애초에 구리는 전자 두 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주면서 두 개가 온 거겠지 뭐. 그러면 우리 뭘 따져봐야 돼? 실제 구리 원자 한 개의 질량과 실제 은 원자 한 개의 질량을 따져보면 되는 거야. 이미 알려져 있어. 누가 더 무거워? 은이 더 무거워 원래. 구리보다 은이 더 무겁다 원래. 자, 여기 물어볼게 다시. 가벼운 놈 한 놈 나갔어. 무거운 놈 두 놈이 들어왔어. 거꾸로 반응이 일어날수록. 그럼 무거워져 가벼워져?
무거워져요 당연히. 가벼운 놈 한 놈 나간 대신 무거운 놈 두 놈이 들어왔으니까 항상. 다시 가벼운 CU가 하나가 사라지는 대신에 무거운 AG 두 개가 붙었다. 질량이 증가할 걸 감소할 거야 라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주어지는 조건이고 이랬을 때 어떻게 되니라는 문제인 것이고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난 이렇게 써 보통. 이게 풀이법이에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애초에 AG가 더 크기 때문에 값은 양수다. 질량은 커진다. 다시 질량은 뭐하다? 증가한다. 하면 되고 네 번째 볼게. 약간 이러한 그 개수의 양적 관계를 개수를 보면서 개수가 곧 양적 관계 어떤 개수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얘를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면 좀 쉽게 풀 수 있어. 이렇게 다시 또 해볼게. 도 네 번째 문제 볼게. 양이온수의 변화를 물어봤어. 양이온수의 변화. 우리 여기서 뭘 봐야 될까? 자 볼게. 서연아 여기서 반응물에서 양이온 누구야? 양이온이? AG 플러스니 CU니? 얘야, 그치? 그러면 AG 플러스 양이온이 이 의미가 뭐야? 이 의미가? 두 개가 아니 이따가 아니야. 두 개가 사라진다. 반응물이니까. 다시 양이온 두 개가 사라지고 대신 양이온 하나가 생성된다. 이런 의미인 거야. 이 화학 반응식의 의미는. 자, 두 개 나갔어. 하나가 들어와. 그럼 손해야? 이득이야? 손해 당연히 감소지 뭐. 감소 그래서. 그러니까 쓸 때는 자 볼게. 반응물에 있으니까 두 개가 반응물이니까 마이너스 2 쓰라고. 대신 들어온 게 1이니까 플러스 1 쓰라고요. 이렇게.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감소.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 풀 때는. 머릿속으로 이걸 두 개 사라지고 하나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요. 다섯 번째. 음이온수의 변화를 물어봤어. 근데 보니까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아까 얘기했지. 반응에 참여 안 하면은 숫자의 변화가 증가하는 거야, 일정한 거야, 감소하는 거야? 직감상 당연히. 일정하겠지 당연히. 쟤는 그냥 깍두기야.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방관만 하고 있어. 이 반응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아. 그러므로 일정한 거야. 항상 그럴까요? 항상 그래. 다행히도 통합과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학에서의 산화언원 반응 문제에서는 음이온은 항상 방관자야.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고민할 게 아니라 암기하시라고. 음이온은 그냥 항상 뭐라고? 답은 정해져 있어. 변화가 없습니다야. 그럼 마지막은 결국 뭐야? 마지막은 사실상 자, 전체 이온수의 변화는 이 경향은 뭘 물어본 거야 사실은? 전체 그치 양이온이겠지. 자, 전체 이온의 의미는 양 더하기 음이야. 근데 음이온은 일정해. 그럼 결국 전체 경향은 양이온 따라가겠지. 그렇겠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감소해. 여자는 일정화돼. 그럼 전체 인구수는 어떻게 돼? 당연히 감소지.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됐어? 그래서 얘는 앞에서 구했었던 양이온수의 변화를 따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얘는 감소니까 음수가 감소해요. 얘도 감소겠지. 이렇게 푸시면 돼. 이게 문제 푸는 툴이야. 이렇게 사고하는 게. 그러니까 절대 멋대로 막 하지 마시고 이게 풀이법이라고. 이렇게 푸는 게. 알겠지? 하나만 더 얘기해 주면은 근데 아까 내가 여기서 전체 이온수의 변화의 거동, 감소라는 거동과 양이온수의 변화, 이 감소라는 거동은 동일하다 얘기했지? 그치? 동일한 감소 거동을 띠게 돼. 근데 굳이 따지자면 누가 더 빠르게 감소해? 감소율 자체는 누가 더 클까? 양이온일까? 전체 이온수일까? 다시 질문 바꿔서 그 나라의 남자의 인구수가 100만 명에서 90만 명으로 줄었어. 그러면은 단위 시간당 시간에 따라서 감소율 보이지. 문제를 바꿔서 전체 인구수의 감소율과 남성 인구수의 감소율을 비교해 보세요라고 물어보면 누가 더 커?
당연히 남성이겠지. 왜냐면 전체는 남 플러스 여기 때문에 애초에.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겠지. 그림을 그리면 그러니까 여자는 이래. 남자가 이렇대. 인구수 고동. 그럼 전체는 어떻게 돼? 전체는 두 개 더해가지고 일로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몇 칸이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가 하나 둘 셋 네 칸 올렸어. 여기서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고. 이런 차이. 시험 문제에서 나와 가끔씩. 기역, 니은, 디귿 준 다음은 양이온, 음이온, 전체 이온수에 대한 반응에 따른 거동이다. 숫자의 거동이다. 찾아봐라 하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야 돼. 아, 이게 전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랑 양이온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좀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 지금은 그래서 뭘 한 거냐면은 간단하게 요 케이스 한 개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모든 과정과 문항을 지금 소개한 거고, 다음 주에 뭐 할 거냐면 나머지 남아있는 예시들, 뭐 두 번째, 세 번째 예시에 대해서 동일하게 해볼 거야. 한번 했으니까 그 다음은 쉬울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실제로 이제 실전 문제에서 학교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기출문제 같은 거 풀어보면서 적용을 해보려고 해. 아직 다 한 거 아니고 더 남아있어. 이 파트는. 알겠지? 여기까지 할게.